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합니다. 인간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모르는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배우고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잘 산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 또는 가치와 관련된 것에 풍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목표로 하더라도 성취하여 살게 되면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질 또는 가치를 목표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마음의 행복을 목표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인데, 정작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합니다. 이는 자녀가 앞으로 잘 살기를 바란다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상 자녀가 잘 되어야 부모의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제 발전할 수 없지만 자녀들은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질과 가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관계적 가치 등 가치를 이루어가고 물질적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자신에게 없는 정보를 기억에 저장하여 물질과 가치를 이루기 위한 능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물질과 가치를 이루어 잘 살아갈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대체로 공부에 대하여 지식을 쌓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으로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실패 또는 성공에 대해 사실적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의 것을 자신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받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신 혼자서 지식을 학습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이지만,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것도 공부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죽는 날까지 공부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은 생각을 통해 기억에 저장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기억에 이미 있는 지식이라고 하면 기억된 지식을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식을 기억에 저장하고 수정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지식이 기억에 쌓이게 되면 그만큼이 자신의 능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물질과 가치에 대한 능력을 만들어갈 때 자신이 배우고 공부했던 지식이 잘못된 지식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곡된 지식을 공부하게 되었다면 자신에게는 왜곡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왜곡된 가치와 물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배우고 공부한 것이 범죄의 지식이라면 자신에게는 범죄 능력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범죄 능력을 통해 범죄를 가치로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배우고 공부한 지식이 누군가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식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결국 파괴의 능력과 파괴를 통한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과 가치를 이루어 잘 살기 위한 공부를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하는 지식이 아니라 남의 것을 착취하여 성취를 이루는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 됩니다. 이는 누군가의 왜곡된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여 자신의 능력을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배웠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배움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면 자신이 잘못 배운 것인지 잘 배운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는 배우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능력을 만드는지
잘못된 능력을 만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왜곡된 지식으로 배우고 공부해온 사람이라면 훗날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직접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인데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쉽지만 이미 잘못되게 형성된 것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왜곡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위 1%의 물질과 가치를 누리게 되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곡된 지식과 능력이 퍼지면서 인간관계와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때 왜곡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자신의 능력이자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서 만들어가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왜곡된 지식과 능력을 만드는 것은 한 세대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아서 왜곡된 능력과 가치관을 회복시킬 때는 수세대를 거쳐야 할 정도로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도에 따라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질적 풍요와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배우고 공부합니다.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이로운 장점입니다. 따라서 배우고 공부하되 무엇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마음의 행복과 관련하여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마음의 행복을 배우고 공부하는 방법은 오로지 경험뿐입니다. 지식에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물질과 가치를 공부할 때는 사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행복과 관련하여 공부할 때는 감정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은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에 대해 지식을 공부한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기억에 저장하는 작용은 지식을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는 감정에 관련된 생각과 기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복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스스로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인간관계 속에서 심리작용을 통해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인간관계와 심리작용이 없다면 감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생각, 심리작용을 통해 느끼는 생각 등이 자신에게 기억되면서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대한 감정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음의 행복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인간관계와 심리작용에서 상처와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힐링하여 행복으로 전환할 것인지 경험하는 것이 행복을 배우고 공부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힐링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오직 자신만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지만 마음과 행복에 대한 것은 자신이 경험하는 자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와 심리작용에 대하여 지식으로 교육하면 자신이 직접 느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왜곡되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범죄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감정을 좋게 하는 방법, 인간관계에서 행복해지는 방법 등을 지식으로 배우면 이는 자신이 직접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지식으로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행복에 대한 감정은 이미 왜곡된 채로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며 다시 타인에게 왜곡된 감정을 지식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와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에게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지식으로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와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은 실질적인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지식을 기준으로 생각만 하다 보니
생각과 감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심리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식을 공부할 때는 무엇을 배울지가 중요하지만 행복의 감정을 배울 때는 외부적으로 습득해야 할 무엇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서만 작용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복에는 자신의 마음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가르침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때 자신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 타인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즉,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행복으로 전환하는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 자신이 왜 아픈지, 어떻게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을 일상에 적용하여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자신이 부딪혀서 경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직접 경험뿐 아니라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느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행복에서는 마음의 작용 원리를 알게 된 것에 대해 자신이 직접 느끼고 경험해 보는 것이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 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기준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만이 진짜라고 확신하거나 영문도 모른 채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의 감정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알아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어서는 배운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존재를 알려주면 자신 스스로 공부하여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식으로서 공부하게 되면 다른 지식을 공부하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능력이 만들어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마음에 대해 가르치려는 패단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물질과 가치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하지만 마음의 행복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